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그 2019년도 상반기도 이제 3월 달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다가 이제 앞서 이제 아나운서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강남 쪽에 있는 어떤 전세가,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전세가가 좀 어떻게 보면 약보합세에서 좀 안정기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조금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멘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알토마토 이 부동산 TV 방송 보시면서 이 부동산의 어떤 추이 항상 좀 깊이 있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도시철도 10개의 노선을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소장님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민간 사업자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재정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구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28년까지 강북 횡단선 등 서울 도시철도 10개 노선을 확충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전철 6개 노선 신설과 함께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이 포함됐고 서부선은 기존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역 구간에 대피선을 2개소 추가해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계획된 강북 횡단선은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25.72km의 장대 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동쪽으로는 청량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5호선과 연결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기존 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며 서부선과 신림선 연장으로 여의도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상호 환승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인데요.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급행화, 직결화까지 도시철도 계획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서울시 도시철도.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그 서울시 이제 철도 노선에 대해서 이제 그 계획안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계획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획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노선을 연장을 시켜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지선 연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많이 다뤘었는데 한 번 더 다뤄보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울 지역균형 발전의 지표를 이제 10개 노선으로 마련했다. 이제 경전철 6개, 기존선 개량을 해서 2개 노선, 이 네트워크 강화 연장 노선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네트워크 강화 노선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지금 서부선과 이제 신림선, 이 지선을 연결을 해서 하나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그 10개 노선 중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노선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 주목해야 될 노선이 바로 이 강북 횡단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서부 쪽에 강북 쪽에 또 강북에서 청량리에서 목동을 연결시키면서 어떤 그 급행과 일반 노선을 같이 좀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 하는 그 계획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의 어떤 사업 계획을 좀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비강남권 정도 주변 지역으로 철도 사업을 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간 사업보다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북 횡단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강북 횡단선과 연결되는
환승 노선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면목, 난곡, 목동, 우이, 신설, 연장, 광복 횡단선 노선과 이 전체적으로 재정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노선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노선, 이 기존에 있는 노선 자체가 이 민간 사업주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한번 재정 사업으로 진행한다라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현재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광복 횡단선과 또 하나는 5호선의 어떤 직결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이 관악구로 지나가는 이 서부선 연장 사업, 이 난곡선, 또 이 신림선과 한 번에 다 묶어서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목동선입니다. 이 목동선 자체가 기존에 이제 신월 쪽에서 이제 서부 터미널 쪽이죠. 서부 트럭 터미널 쪽으로 해서 지상화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다 이제 지화시킵니다. 지화시켜서 이것도 목동선도 이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지역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유래신사선이라든가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2028년도까지 구축을 해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광복 횡단선이고요. 바로 이 목동과 청량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목동과 청량리를 지나가게 되면 목동과 청량리가 25.72km고 이 역사수만 하더라도 무려 한 19개가 됩니다. 이 총 사업비가 한 2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이 된다면 어떤 그 서부권 또 강북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단지 뭐냐면 이게 경전철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발생되는 지하철보다는 약간 좀 못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노선 자체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는 경전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목동선과 이 서부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월동과 이 당상역을 좀 지나갑니다. 12개 노선이 지나가고 약 한 1조 정도가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목동선이 또 당상역과 연결이 되면서 이 기존 노선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목동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좀 묶여져 있죠. 아파트 단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파급력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또 하나는 이 서부선입니다. 이 서부선 자체가 현재 지금 세전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좀 완급행 노선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로 찾으시기에는 기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어떤 기대치를 이 도시철도 이 기본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여기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둔촌동역과 이 구분다리역입니다. 둔촌동역과 구분다리역을 직결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총 사업비 자체가 한 2천억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둔촌역과 구분다리역을 직결화시키게 되면 현재 그 고덕 쪽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강남 쪽으로 진입하셨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한 2개 역사를 좀 환승을 해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둔촌역과 구분다리역이 지나가게 되면 현재 지금 9호선 라인과 현재 지금 3호선 라인을 바로 이용해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총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적은 대신에 파급력은 상당히 좀 세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둔촌역과 구분다리역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광복 횡단선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요 경유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청량리역, 월곡, 또 정릉이라든가 상당히 좀 중요한 노선에 현재 지금 역사가 좀 들어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등촌동입니다. 이 등촌동과 등촌 이동주민센터, 이 목동 사거리 인근, 이 목동역 바로 위쪽에 이제 목동 사거리가 되겠죠. 그쪽으로 해서 광복 횡단선이 지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밀집되어져 있는 곳에 이 목동선이 지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목동선의 그 노선 자체를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목동 당산과 이 목동병원, 목동공원 여기가 이제 그 목동에 있는 단지가 양쪽으로 해서 크게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목동역에 대한 목동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오목계역과 오목계역에서 지나가는 이 서부터미널 주변, 또 강월, 또 신월동 쪽 주변 지역은 바로 옆에 이제 신월 IC의 어떤 그 지하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다세대 빌라들의 어떤 가격도 좀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좀 위쪽에 올라가는 마곡과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동선의 어떤 그 기대치, 목동선의 어떤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 또 이제 어떤 갭 투자로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서부선의 어떤 구축 연장 계획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서부선과 신림선, 이 낙궁선을 진짜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노선 자체를 서울대 입구역에서 끌어들여서 끌어들여서 신림선과 서부선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끌어들여서 서울대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주차장 쪽 지역까지 직결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림선과 남곡선이 만나면서 이 여의도에서 연결하는 신림선 연장 사업도 직결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선 자체를 급행과 완행을 만들면서 기존 노선이 없는 이 남곡 지역이라든가 신림선 쪽 주변 지역, 이 관악구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수요층들을 충분하게 서부선으로 연결을 하면서 어떤 그 교통에 대한 어떤 진입이 상당히 좀 용이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악구 쪽 주변 지역의 뉴태원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업들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시간 안에 이제 좀 응축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한번 좀 많은 세부적인 내용을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